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에서 내 집 짓기.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함입니다.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크기를 정할 수도, 높이를 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축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권경남 건축학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경남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그 건축 설계를 의뢰하려면 네. 먼저 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 땅? 네, 땅을 매입하고 나서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왜냐하면 땅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확한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종종 학생들에게 하는데요. 땅이 없는 건축물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대지는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탕으로 어떤 건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땅을 먼저 매입하고 정확한 건축을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설계라는 걸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 또는 가설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법규적인 걸 따져서 원하는 향이나 배치나 규모가 나오는지를 검토를 한 후에 땅을 매입해서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가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내 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건축 계획과 기본 설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반드시 관공서에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짓기 시작하면은 옆에 이웃땅 건물들도 다 일관성 없게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도시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공공으로 조화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런 허가나 승인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같은 경우는 법규에 맞는지 보는 거고요. 심의나 이런 거는 미관 경관상 도시의 그 공공 질서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심의 절차는 모든 건축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공공 건축으로서 좀 중요하고 규모가 있는 건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꽉꽉 채워서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단어들을 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이제 일반인들도 건축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의 면적이나 높이, 규모를 제한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폐율을 말씀드리면 건축 대지 면적분의 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건축 면적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늘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그 수직 투영되는 그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비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을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규정하는 목적은 대지 내 여백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한 것인데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라 함은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하 면적은 또 속하지가 않아요. 지상에서 지상 1층, 2층, 그다음 최상층까지 모두 주거하는 그런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그 대지 내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퍼센테이지를 보는 건데요. 대지 내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건축의 층수나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또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봤던 용적률이나 건폐율 외에 체크해야 되는 건축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또 하나 추가로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건축선은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이렇게 수직면으로 세웠을 때 그 수직면을 돌출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가상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 지하 부분은 자신의 대지 경계선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거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 4.5m의 높이까지는 내 땅이지만 출입문이나 뭐 이런 창문을 열었을 때
그게 돌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조물도 그게 왜 그러냐면 4.5m의 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갈 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선 안에서 문을 개폐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깊이 들어가면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이 있습니다. 건축 지정선은 가로 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은 도로에서 개방감, 그다음 보행자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면 공지에 일체화된 조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서 건축하도록 지정하는 것이고요. 또 인접대지와에도 일정 간격을 이격하게 하는데 그거는 옆에 땅의 건물과 또 너무 붙으면 사적인 그런 거리도 유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햇볕을 주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정하고 합니다. 이 목적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여백을 두어서 도로의 소요너비 확보와 그다음 주변 이웃한 건물과의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서 여유를 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건물의 면적에 대한 법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나 구옥들을 보면 또 주차 전쟁이 심각합니다. 네. 주차와 관련한 법도 좀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그다음에 또 미술관이냐, 음악 강당이냐, 그다음에 뭐 사무실이냐, 그 용도에 따라서 일정 면적당 주차 대수 1대 이렇게 산정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법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최소 주차 대수를 규정해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게 하는 법규가 있는가 하면 초고층이나 이렇게 높은 예를 들면 롯데타워나 이런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차 상한제를 두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주차 대수를 많이 하면 누구나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제를 둬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규도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법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권경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에서 내 집 짓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렵다는 건축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하나하나 차분히 천천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재밌는 건축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집을 짓고 싶으셨던 분들, 내 건물을 갖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